광주광역시가 임실에 허가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이 전남에서는 3번이나 퇴짜를 맞은 반면 전북에서는 한 번 만에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추진하는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로 확정된 반면 전북의 연기금 전문대학원,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논란과 갈등 속에 실패로 끝났던 익산역 복합한증센터를 9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 전 의장이 총선 불출마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의 입지가 나주로 확정됐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전북에서 추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사실상 무산됐고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도 여야의 대립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6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한전 공대의 입지가 나주의 부영시시로 결정됐습니다. 광주 전남과 한전은 한전 공대를 2022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가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공대 지원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은 이제 사립 형태로 보이지만 저희가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의 사정은 다릅니다. 전문 금융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 설립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다음 달에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이번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정부의 차별과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이 겹치면서 전북의 대학 설립은 계속 터덕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임실군에 허가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이 지난해 전남의 세 지역에서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서 불허 처분을 받거나 주민들이 반대하자 스스로 신청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북에선 임실군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고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했지만 광주시는 덜컥 허가를 내줬습니다. 전남에는 오염된 흙을 들여오면 안 되고 전북에는 된다는 뜻입니까?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업체는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전남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자진 철회했습니다. 가깝거든요. 그 마을 읍면 소재지랑.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일단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반대가 심하고. 그 뒤 3월 두 번째로 선택한 건 전남 나주시.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리에 막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마을 인근 300m 이내에는 이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나주시 조례를 근거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항에다가 정화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리에 대한 이런 게 걸렸나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가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달 세 번째 지역인 전남 곡성에서는 시설 부지 경매에서 떨어진 데다 반대가 거세자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설치하려고 그게 협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곡성군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전남에서만 2달 동안 줄줄이 자진 철회를 하거나 불허 처분을 받자
지난해 4월 업체는 결국 전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광주광역시는 6달에 걸친 임실군의 불가 의견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최종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력한 반대 의식을 표하고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등록 수리를 해준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은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전남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맛본 업체가 전북에서는 한 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에 교통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년 전 논란과 갈등 속에 실패로 끝났던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는 익산역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새만금까지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익산시가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오고 상업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 업무시설도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유라시아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이 시장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 사업과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0년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했다 접은 지 9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가 추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이전 비용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의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익산역 주변 상인들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기존 상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반 정도 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상권이 이제 장애인들한테 그 상권이 무너질 거가 두려워서 반대를 좀 하겠죠. 9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복합 환승센터 사업. 예전처럼 갈등만 남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에서 요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33개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이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명절 선물에 전북 특산물만 3년째 포함되지 않자 민주평화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는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대놓고 전북을 박대하는 셈이라고 비판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전북에도 이강주, 봉동 생강꿀차, 곰소 젓갈과 같은 좋은 특산품이 많은 걸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정부의 박대로 지역 경제가 파탄난 군산은 특히 생선인 박대가 지역 특산물이라며 지역 특산물 이름에 빗대어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닫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총선 불출마 관행엔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대권 도전설은 사조직인 국민시대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시대가 최근 국회는 물론 전주와 익산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 전 의장은 하지만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게 종로 지역구를 물려주고 대권 도전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연대설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권 도전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출신들의 불출마 관행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고 밝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역구 사정이나 또 당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할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 평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의 정치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는 지역구는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의 활용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전북 인사가 어디에 등용됐느냐보다는 전라북도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기는지 잘 살피고 또 체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전북의 지역구 의원은 2명뿐이고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한 상황. 정세균 전 의장의 향후 행보에 그래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소와 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인 구제역의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구제역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농가에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GCT, 즉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표이사 공모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만성 적자와 물량 부족에 시달려온 GCT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 뒤 2년 연속 흑자를 올렸다며 과거처럼 출자사들이 번갈아가며 대표이사를 맡는 방식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세계 민간업체가 8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18대 총장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장 임명안이 의결된 김동원 총장은 오늘자로 대통령 임명을 받아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차기 집행부를 꾸린 뒤 다음 달 취임식을 갖고 전북대 발전을 위한 세부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질적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에 혁신학교 개념이 도입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입시나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19개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현재 169개 학교로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의 20% 이상이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행복감, 민주적 학교 문화 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해온 전북교육청이 이제 양적 성장을 멈추고 질적 성장을 통한 정책 변화를 추진합니다. 초기 혁신학교가 집중한 학교 문화 바꾸기는 일반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연수도 좀 더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학교 수를 줄이면서 질적인 그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또 참학력 지원단 중심으로 차세대 혁신 리더를 집중 양성하고 혁신 정책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도 축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와 일반고 간 인력, 예산 차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학력 신장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등은 앞으로 혁신학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올해 전라북도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정책의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과
체계적인 인구 정책, 지역 특화 발전,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10대 정책의제가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완주소방서가 완주군 삼내읍 삼봉지구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완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8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펌프차와 구급차 등 30여 대 소방 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19 구조대 1곳과 119 안전센터 4곳, 119 지역대 4곳을 관할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소방서 신설로 완주 지역의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9년도 전북 지역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병역 검사 대상자는 2000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보다 160여 명이 늘어난 모두 12,000여 명입니다. 병역 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JTBC 전주방송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지역의 특색과 시장의 장점을 소개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주방송 김태곤 대표이사는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설을 앞두고 전북 혁신도시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에는 김성주 공단 이사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전주와 익산의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1,000만 원의 명절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사고를 당해 순직한 익산경찰서 여산 파출소 소속 고 박권서 경감의 연결식이 오늘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식에서 강인철 전북청장과 직원들은 연결식에 이어 박 경감의 유해를 임실 호국원에 봉안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경찰청은 박 경감에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추서했습니다. 지난 1987년 경기도 연천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고 박권서 경감은 사흘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조경수를 훔쳐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김제시 용지면에 있는 61살 이모 씨의 조경수 농장에서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의 팽나무 15그루를 굴삭기로 파내 1,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모주 영하 10도, 익산 영하 8도, 전주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목요일까지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